벌써 이번 해가 반이 지나가고 후반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요즘 모기지 금리는 인상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구매자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 주택시장에서 금리만큼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장희정입니다. 2023년 7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현재 금리 상황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작년 10월 중순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0년 고정금리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지난 9개월간 6에서 7%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NAR의 수석 경제학자 로런스 유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주택 판매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리는 몇 달 연속 일관된 주택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런스가 언급한 일관된 주택 판매로 이어졌다는 뜻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금리를 정상적인 금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몇 채의 주택이 판매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작년 중반부터 급격히 오르는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이 급하게 식었고 2023년에는 주택시장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여기 이번 해를 나타내는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다시 판매량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도까지 5년 평균 판매량인 530만 채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꾸준히 판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해가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매물량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 로런스 유는 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매물량은 주택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주택 판매 활동은 현재 매물량이 2019년의 약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몇 개월의 매물량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팬데믹 기간보다는 매물량이 더 많아졌지만 현재 3개월의 매물량으로 2011년부터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도까지의 평균 5개월 매물량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매물량은 현재 판매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현재 판매 가능한 매물량이 팬데믹 기간보다는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큼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점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매물량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물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장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active listing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new listing입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한 숫자의 매물량을 유지하려면 new listing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전체 매물량을 받쳐주는 뼈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월부터 이 둘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지난 13개월 동안 새로운 매물량이 기존에 있는 매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전체 매물량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 6년 동안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꽤 충격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몇 채의 새로운 매물이 매달 시장에 진입했는지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매물량이 매년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봄철에 주택시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매물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여름에 그 숫자가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학교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겨울에는 잠잠해지는데 여기서 유달리 다르게 보이는 주황색 그래프는 2020년 봄에 새로운 매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3월에 팬데믹 락다운 때문에 급격히 하락했고 다시 락다운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4월에 그 숫자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해는 어떨까요? 이번해 6월까지 기록된 새로운 매물량을 보면 심각합니다. 판매자들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서 자기 집을 시장에 올리지 않았던 팬데믹 시점보다도 매물량이 훨씬 떨어져 있고, 최근 6월에 기록된 새로운 매물량은 전년 대비 25.7%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물량의 하락은 현재 미국 전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Realtor.com의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미국 상위 200개 대도시의 99%가 새로운 매물량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팬데믹 기간에 역대 최고로 낮은 모기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하였고,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같은 시점에 낮은 금리로 재용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현재 주택 소유주들은 그때보다 2배, 3배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지금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장에 새로운 매물이 출시되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기지 금리가 계속 현재 수준에 머무르는 한 새로운 매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규 주택입니다. 그럼 신규 주택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신규 주택 구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달 몇 채의 주택이 구축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위에 주황색 점선을 보시면 2000년도부터 2007년,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평균 170만 채의 주택이 구축된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의 빨간 점선은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고작 평균 78만 채만이 구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드디어 가운데 까만 점선이 나타내는 1960년부터 1999년까지 40년간의 평균량과 같은 150만 채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지난 몇 년간 주변에 그렇게 많은 주택들이 구축되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에서야 지난 40년 평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2022년 5월부터 이번에 5월까지 1년간 구축된 모든 매물량을 보실 수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는 단독주택 매물량이고 녹색 그래프는 타운하우스, 콘도, 아파트와 같은 멀티패밀리 유닛의 매물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행히도 지난 1년간 구축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건축 자재 문제나 건설 인부수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현재의 모든 구축의 대부분이 우리 조지아주를 포함한 남부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미국에서 어느 지역이 인구 유입수가 가장 높은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남부 지역이 아직까지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주택 매물량을 정확히 이해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낮은 매물량은 계속 주택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신규 주택들이 문제없이 꾸준히 구축되고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주택시장 붕괴 이후 주택을 구축하지 않아서 현재 모자란 매물량을 채우는 데는 앞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매물량이 모자른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하락해서 시장에 매물이 더 출시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매물량을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룬 주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